제25차 윤창중 정치학교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항도 부산에서 열립니다. 주제는 박근혜 대통령을 살려내자. 8월 24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장장 3시간 동안 부산진역 7번 출구로 나오시면 부산일보 대강당입니다. 패널에는 부산을 대표하는 애국교수 최우원 교수, 부산이 낳은 오로지 진실만을 추구하는 우종창 기자, 그리고 대한민국 호국 불교의 대표적 스님이신 성호 스님, 촌철살인의 정치평론가 이봉규 박사, 그리고 공연에는 성악가 바리톤 이믹선 교수님이십니다. 무료 입장입니다. 걸어오실 힘만 있으시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서출판 윤창중 칼럼 세상에서는 6권의 책을 내놓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시련의 예고편 윤창중 사건을 다룬 피 맺힌 윤창중의 고백 피정, 2017년 12월, 운명, 칼춤, 부활, 그리고 이번에 깃발을 내놓았습니다. 여러분의 도서 구입으로 윤칼세가 운영됩니다. 제25차 윤창중 정치학교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항도 부산에서 열립니다. 주제는 박근혜 대통령을 살려내자. 8월 24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장장 3시간 동안 부산진역 7번 출구로 나오시면 부산일보 대강당입니다. 패널에는 부산을 대표하는 애국교수 최우원 교수, 부산이 낳은 오로지 진실만을 추구하는 우종창 기자, 그리고 대한민국 호국 불교의 대표적 스님이신 성호 스님, 촌철살인의 정치평론가 이봉규 박사, 그리고 공연에는 성악가 바리톤 이믹선 교수님이십니다. 무료 입장입니다. 걸어오실 힘만 있으시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서출판 윤창중 칼럼 세상에서는 6권의 책을 내놓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시련의 예고편 윤창중 사건을 다룬 피 맺힌 윤창중의 고백 피정, 2017년 12월, 운명, 칼춤, 부활, 그리고 이번에 깃발을 내놓았습니다. 여러분의 도서 구입으로 윤칼세가 운영됩니다. 윤칼세 TV는 대구 본사 이전을 계기로 구독료를 받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도서 구입으로 운영됩니다. 신간 깃발이 나왔습니다. 윤창중의 고백 피정, 2017년 12월, 운명, 칼춤, 부활, 그리고 깃발.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010-8881-4649로 문의 바랍니다. 윤칼세 TV는 대구 본사 이전을 계기로 구독료를 받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도서 구입으로 운영됩니다. 신간 깃발이 나왔습니다. 윤창중의 고백 피정, 2017년 12월, 운명, 칼춤, 부활, 그리고 깃발.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010-8881-4649로 문의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창중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광고가 나갔죠? 제25차 윤창중 정치학교 부산에서 개최되는 윤창중 정치학교, 여러분 많은 성원 부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8월 24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토요일이죠. 무료 입장입니다. 그저 걸어오실 힘만 있으시면 다 오시기 바랍니다.
장소는 어디요? 부산일보 강당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대구, 부산 동지 여러분과 함께 오후 4시부터죠. 오후 4시부터 국제시장, 부평 깡통시장 그 인접한 장소에서 정치학교를 홍보하는 전단지, 이른바 찌라시죠. 찌라시 배포 작업을 제가 직접 나가서 우리 동지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 조국이라는 사나이 때문에 정말 TV 켜시기도 정말 짜증나지요. 어떤 무슨 참 무슨 텀블러 색깔 바꿔가면서 이 인사청문회 준비한다는 그 사무실로 들어서면서 기자들하고 일문일답하는 걸 보면 참 한마디로 참 잔망스럽고, 어떻게 하다가 대한민국의 국격이 저렇게 됐는지. 조국도 지금 나이가 53넷 됩니다. 그 걸음걸이하며 참 이 좌파의 그 경거망동, 참 하늘이 무서운 줄 모르고 정권 잡았다 해서 설쳐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누구를 떠올렸냐면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차지철을 저는 떠올렸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지난주 금요일이죠, 경북 구미의 박정희 대통령 생가에 가서 참 참배 조의를 표하고 참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저 개인적인 그 존경심, 제가 대한민국에서 또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박정희 대통령을 꼽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박정희 대통령과 그 정부의 불행은 어디에서 출발했느냐? 바로 차지철입니다. 그 차지철을 떠올렸다. 왜 그러냐면은 박정희 대통령께서 서거하실 때의 경호실장이 바로 차지철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의 경호실장, 경호실장은 다른 분이 계십니다만, 이 정신적, 이론적, 사상적 경호실장은 조국이가 아닌가, 조국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말이죠, 이 조국이가 무려 16번의 인사 검증 실패에도 불구하고 조국을 이 문재인이가 내치지 못할 때에 그건 그럴 수가 있겠구나. 조국을 내치면은 왕창 무너지게 되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윤창중이를 치니까 이게 완전히 무너지는 것처럼 그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조국을 끌어안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물론 맞을 뿐만 아니라 조국을 내치면은 문재인 정권이 무너진다, 이렇게 판단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조국을 내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그러한 추측이 옳았다는 것을 거듭 참 확인하면서, 그 구체적인 그런데 이게 단순히 그거 이상으로 문재인의 정신적 이 경호실장이 바로 조국이구나, 임종석이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실감한 게, 지금 임종석은 지금 실업자입니다. 비서실장까지 하고서 실업자예요. 그렇다면 이 조국에 대한 배려, 문재인의 배려를 감안해 보면 지금 조국은 완전히 어떤 케이스냐면, 민정수석 자리를 끝까지 이제 지키다가 나와서 이틀 만에
서울법대 교수에 복직을 했잖아요. 지금 서울법대 교수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법무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데, 결국은 뭐냐? 인사청문회가 만에 하나가 아니죠. 인사청문회를 겪으면서 조국 스스로가 이제 도저히 문재인 씨가 임명을 하기에 어려운 상황이 온다면, 그러면 서울법대 교수 복직해 놨기 때문에 그냥 하면 그만인 거죠. 완전히 이건 이 소위 말한 엿장수 마음대로라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맞는 이야기입니다. 엿장사 마음대로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누구나 생각하는 게 조국은 문재인이가 끝까지 법무장관을 시킬 것이다. 국회 인사청문회가 불가딱지를 붙이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내가 내 마음대로 시키겠다라고 해서 조국을 이제 법무장관에 시키고, 그 다음에 몇 달 법무장관 시키다가 내년 1월이나 2월쯤에, 또는 뭐 금년 10월이죠. 10월쯤에 법무장관 타이틀을 이제 주고서 이제 부산에 총선 후보로 내려보낸다. 그래서 조국 바람을 일으킨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부산에 가봤지만 조국 바람을 일으킨다는 것은 그건 말도 안 되는 가정이고 그야말로 소설이고, 그렇게 된다면은 결국 어떤 전례를 밟게 되냐면 이건 완전히 박정희 정권의 차지철이다. 그리고 노무현 정권을 완전히 망친 유시민의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이다. 그러니까 뭐 차지철까지도 갈 필요 없이 노무현이가 정권을 대통령 시절에 왜 결정적으로 망했느냐? 그것은 그 민주당, 그 당시 열린우리당이죠. 열린우리당의 좌파까지도, 김영춘, 지금 그 김영춘까지도 왜 같은 말을 해도 이렇게 저렇게 싸가지 없이 하느냐라고 이른바 국민 싸가지라는 그 네이밍이 된 데도 불구하고 노무현 씨가 유시민을 이 보건복지부 장관에 끝내 앉혔죠. 그걸로 노무현은 완전히 식물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 길로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거죠. 그런데 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그 차지철이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차지철이가 1934년생이었습니다. 1934년.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1917년생이세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보다 17살 어린 사람이 바로 차지철입니다. 차지철이가 1961년 5.16 때에 육군 대위로 5.16에 참여를 하는데 그때 나이가 27살입니다. 27살. 1934년생이니까.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이 되니까 그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 1대 의장이 이제 장도영 씨였잖아요. 근데 2대 의장이 이제 박정희 대통령인데 그 2대 의장의 경호차장이 그러니까 28이죠. 28의 나이에 경호차장이 된 게 누구냐? 그게 바로 차지철입니다. 근데 그 차지철이가 국회의원을 4번을 했습니다. 국회의원을 4번까지 하면서 있다가 41살의 나이에 대통령 경호실장으로 컴백한 거죠. 그럼 대통령 경호실장이라는 건 뭐냐면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2인자입니다. 2인자. 그 41살의 나이에 경호실장이 된 거죠. 그때 대한민국이 완전 발칵 뒤집힌 거죠. 요즘 말하면은 노무현 정권 시절에 유시민을 보건복지부 장관에 앉히니까 완전 이 국민 싸가지를 어떻게 저렇게 보건복지부 장관에 앉히느냐라고 했던 것처럼 지금 문재인이가 조국을 그것도 대한민국의 법치의 상징이라고 하는 법무장관에 앉히니까 저게 바로 박정희 정권을 망친 차지철이라고 봐도 결코 무방한 게 아니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그리움, 박정희 대통령의 그 놀라운 위대한 영도력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존경은 하지만 그렇다고 차지철을 존경하는 게 아니죠. 바로 차지철과 김재규의 갈등, 그 갈등 때문에 결국은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되는 그 정치적 불행에 닥친 거죠. 물론 뭐 문재인과 박정희 대통령을 비교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언어 도단이죠. 그러나 바로 그 41살에 불과한 차지철을 경호실장에 앉혔던 것과 똑같이 지금 문재인이가 조국을 대한민국 법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법무장관에 앉히려 하는 거. 이것은 제가 볼 때 문재인의 문재인의 그 불행한 말로를 초래하게 된 여러 요인이 있는데 그 요인 중에서 치명적인 요인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언합니다. 조국은 제2의 차지철이다. 그 걸음걸이하며 언사하며 그 청문회를 앞두고 그 인사청문회 그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는 그 조국의 언사를 보면 정말 이런 자가 법무장관 그리고 그 전에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그 막강한 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바로 문재인이가 지금 이런 불행한 길을 걷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가 문재인 씨에 대한 이 비판을 주저하지 않으면서도 대한민국 헌정사에 또다시 엄청난 정치적 불행은 와서는 안 된다. 불행이 와서는 안 된다라는 일말의 참 그 충정이랄까, 그런 애틋한 마음 속에서 문재인 씨에게 제가 참 간곡하게 제 나름대로 충언을 하고 싶어요. 자, 지금까지 문재인 씨가 16명의 인사청문회에서 비토가 된 인사들을 임명을 강행했지만 이번 문재인만은 절대, 이번 조국만은 절대 법무장관 임명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간곡하게 제가 이 충언 또는 조언을 하려고 합니다. 니은창중이가 뭐 그렇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1981년 정치부 기자가 되어서 이 전두환 시절부터 지금까지 정권의 불행을 제가 목도해온, 그것도 직업적으로 목도해온 사람입니다.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에 이르기까지 근 40여 년 동안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를 목도하고 있습니다만 조국이야말로
정말 문재인 씨가 법무장관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 첫째, 대한민국이 아무리 좌경화가 되었다 하더라도 조국만은 대한민국 법치의 상징이라고 하는 법무장관에 임명해서는 안 된다. 왜 그러냐? 이건 제가 대한민국의 정치평론가, 칼럼니스트, 또 정치인 중에 가장 먼저 제가 문제 제기를 한 것이 뭐냐면, 무엇보다도 조국은 대한민국 법무장관이 될 수 있는 기본 요건을 갖추지 않고 있다. 그것은 바로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 이른바 사노맹 산하에 있는 남한 사회주의 과학원의 강령연구실장이라는 엄청난 자리에 있었다. 강령연구실장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칙이라는 그 체제, 그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는 데 있어서 그 이론과 논리를 설계하고 제공하는 바로 핵심 인물이 남한사회주의 과학원의 강령연구실장이었다. 그 강령연구실장이라는 건 뭐냐면 명백히 조국은 사회주의자였다. 사회주의자다.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자유민주주의자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체제 전복을 노렸던 사회주의자였다. 근데 지금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이가 나는 사회주의자가 아니다. 나는 산호맹의 남한사회주의 과학원의 강령연구실장을 맡았던 것에 대해서 나는 정말 반성하고 후회한다. 그리고 나는 완전히 사상을 전향했다고 선언하거나 고백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1991년 저의 활동이 2019년에 소환됐다고 했습니다. 왜 그때 것을 갖고 꼬투리를 잡느냐라고 말장난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당시 활동한 것을 자랑스러워하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일말의 반성이나 일말의 사상 전향이 없다. 나는 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국민들 앞에 선언한 거죠. 그렇다면 뭐냐면 1991년 사회주의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전복해서 북한식 통일을 하겠다는 이른바 산호맹, 남한사회주의 노동자 동맹의 남한사회주의 과학원의 강령연구실장을 맡고 있을 때의 조국과 지금과는 전혀 변화가 없다. 조금도 변화가 없다. 사상 전향이 되지 않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자를 대한민국 법치, 바꿔 말하면 간첩과 공산주의자와 반체제 인사들을 잡아넣음으로써 대한민국 체제를 유지하는 것을 최고의 책무로 인식해야 할 법무장관에 앉힐 수 있느냐라는 걸 묻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국민들이 전부 다 이것은 인식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골수도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건 정치인의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런 자는 우리가 퇴출을 시켜야 되죠. 두 번째, 조국의 그 다중인격적 가증스러움. 이것은
10번이고 1000번이고 당연히 대한민국 법무장관의 위치에 언급도 고려도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그런 게 뭐냐면,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조국은 1999년 3월부터 2000년 4월까지 울산대 교수 시절에 자기 주거지는 부산 해운대 아파트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8살의 딸과 함께 이 조국이가 서울 송파구로 위장 전입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때 위장 전입한 딸은 외국어 고등학교를 다녔고 이공대를 다니다가 지금 부산대 의학전문대에 다니고 있습니다. 네? 위장 전입이라고 하면 치를 떨었던 조국, 칼럼이든 페이스북이든 그 온갖 이 매체를 통해 가지고 위장 전입에 대해서 치를 떨었던 그 조국, 그리고 지금 자율고 자사고 특목고를 완전히 괴멸시키고 있는 그 문재인 정권의 이인자, 정작 자신은 8살 먹은 딸을 서울 송파구로 위장 전입해가지고 학군 때문에 그렇게 최고급 과정을 거쳐가지고 외고에 집어넣고 그 이공대를 나와서 이공대생이 부산대 의학전문대에 다녀가지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 뭐람좋까 그 젊은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하고 싶어하는 의사를 시키려고 하는 그 조국, 이른바 강남 좌파의 그 탐욕, 이 지금 그대로 나온 거예요. 응?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1998년 2월부터 7월까지 조국이가 영국 옥스퍼드대 등에서 연수를 했고, 그때 연수를 했던 그 기간 영국에 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그 기간과 울산대에 재직한 2년여간에 서울과 부산을 오가며 한 달 내지 9개월 간격으로 6차례나 이사를 했다는 겁니다. 조국 씨가. 네? 그런데 1998년 1월에 이 IMF 위기가 한창일 때 당시에 경매 입찰을 통해 가지고 감정가 3억 9천만 원보다 35% 저렴한 2억 5천만 원으로 아파트를 구입했다는 거죠. 왜? 부동산 재테크 차익을 본 것이다라고 조선일보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게 뭐냐? 조국이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그게 2017년 11월입니다. 그 문재인이가 임명하는 장차관이 모조리 위장전입으로 문제가 되니까 조국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위장전입을 적용하는데도 기준이 있어야 할 거 아니냐 해가지고 2005년이라고 갑자기 2005년 이후 2회 이상 위장 전입한 사람이라는 규정을 갑자기 청와대가 만들더라고요. 2005년 이후 2회 이상. 야, 이게 왜 2005년 이후 2005년이냐? 왜 굳이? 라고 제가 굉장히 의심했는데 그 의심이 풀렸습니다. 보니까 조국 자신이 2005년 이후에 2차례 이사한 걸로 돼 있어요. 2차례 위장 전입한 거죠. 기가 막힌 거죠, 정말로. 응?
1989년부터 2004년까지 16년 동안 조선일보가 조사한 것에 따르면 조국이가 8차례 이사를 했는데 2005년 이후에는 2차례 이사했더라 이거죠. 그래서 지가 민정수석, 그러니까 인사 검증을 해야 되는 그 자리에 있던 자기가 2005년 이후 2차례 이상, 그러니까 3차례부터 3차례 이상 위장 전입한 사람만 문제를 삼는다는 그런 기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완전히 이건 엿장사 마음대로죠. 이런 자가 2010년 한겨레 칼럼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이명박 정권 장관 후보자들의 위장 전입. 이명박 대통령부터 위장 전입을 14번 하신 분인데, 이게 뭐라고 조국이가 칼럼을 썼냐면, 좋은 학군으로 이사하거나 주소를 옮길 여력이나 인맥이 없는 시민의 마음을 후벼 파는 소리라고 조국이가 떠들었습니다. 이 강남 이 좌파의 이 다중인격, 이 다중인격적 그 가증스러움, 이런 자를 문재인 씨가 끝내 법무장관에 앉힌다면 아마 엄청난 난리가 날 겁니다. 그걸로 문재인은 불행이라는 불행을 향한 특급열차에서 도저히 내릴 수 없을 것이다. 저는 화건합니다. 왜? 민심은 살아있기 때문이죠. 세 번째, 조국은 완전 그야말로 몸은 천민 자본주의의 전형이죠. 이렇게 위장 전입뿐만 아니라 투기에도 이거 어떻게 보면 이건 달인이에요. 이른바 강남 좌파의 전형인데, 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이거 하나만 딱 들겠어요. 해운대에 있는 그 빌라를 자신의 친동생의 전 부인한테 팔았어요. 네? 그리고서 그 전 부인이 소유하고 있는 그 빌라를 다시 보증금 1,6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의 임대차 계약을 다시 맺었어요. 그리고 부인은 조국이가 법무장관에 내정되자 종합소득세 700만 원을 냈어요. 왜? 그거야 뻔한 거죠. 유시민이가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 내정이 되자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국민의료보험을 낸 사람입니다. 국민의료보험을 내지 않다가. 그래서 어떻게 했다? 노무현이가 완전히 망하게 된 거죠. 결론적으로 문재인이 조국을 이제라도 버리지 못한다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